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에 완전히 새롭게 바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건데요. 사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는 제가 다 정리해 놨어요. 며칠 전에 올려드린 요 영상 여기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가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요 영상의 순서를 이렇게 인덱스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시간 순서대로. 저 영상의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순서대로 신고하시면 되는데, 일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종합소득세를 좀 이해해야 되니까 요 필수 개념을 먼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금액 입력하고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하고 기납부세액하고 신고서 제출하고 이런 순서로 이제 쭉 이어지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제가 여기 빨갛게 표시한 소득금액 입력, 종합소득금액 입력은 다른 건 특별히 어려운 게 없는데, 사업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사업자분들은 그 사업소득을 입력하는 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업소득 입력하는 거를 따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사업자분들은 이제 오늘 영상까지 참고해서 전에 올려드린 요 영상 보면서 하시면 되고요. 사업자가 아닌 분들, 사업소득이 없는 분들은 그냥 요 영상 보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순서는 이렇게 할게요. 사업소득은 이제 4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거든요. 간편장부, 복식장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그래서 이 각각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걸 정리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게 할 건데, 근데 이 신고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지금 여기 보면 장부, 경비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자는 사업소득을 입력할 때 장부 또는 추계의 방법으로 사업소득을 계산해서 입력하게 돼 있는데, 이걸 하려면 이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장부가 뭔지 경비율이 뭔지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일단 요 영상 제가 밑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요 영상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꼭 알아두시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이 뒷부분에 장부랑 경비율 얘기를 따로 빼놨는데, 그 영상은 또 제가 따로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분들은 요 영상까지는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하신 걸로 알고 지금부터 사업자분들을 위한 2025년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단 홈택스 오셔가지고 로그인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 단위로 하는 거예요. 사업장에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장 전환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그냥 로그인 한 다음에 세금 신고 탭 누르고 옆에 종합소득세 신고 누르고 여기에서 맨 왼쪽 위에 거 종합소득세 신고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다른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일반 신고로 신고하시면 되는데, 근데 사업소득 신고하실 분들은 이 일반 신고 들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신고도움 서비스 요거 눌러서 보시면 되는데, 요거 보는 방법은 제가 따로 정리해놨거든요. 요 영상의 앞부분에 정리가 돼 있고요. 요것도 제가 따로 편집해가지고 요렇게 올려드렸으니까요. 신고하시기 전에 요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보셔서 나의 기장 의무가 뭔지, 그리고 추계신고 시 나한테 적용되는 경비율이 뭔지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기장 의무,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부터 보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신고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신고 유형에서 혹시 외부 조정 대상자로 뜨는 분들은 셀프 신고하면 안 됩니다. 잠깐 같이 보면은 여기 신고도움 서비스 눌러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신고 유형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기장 의무 요거 하고,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 요걸 확인해야 되는데, 요거 말고 또 하나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신고 안내 자료를 누르시면 내가 사업자 등록한 거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들의 정보가 여기 있는데, 제가 오늘은 요거 저 무인 카페 운영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제가 사업장 장부 가지고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매출을 공개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익 금액인데요. 수익 금액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그 종합소득세 기초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보셔야 됩니다. 복습하면은 수익 금액이라는 거는 들어온 돈이에요. 각 사업장으로 들어온 돈. 대표적으로 매출액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요게 저희 매출액인 거고요. 그리고 수익금액에는 매출액 말고도 들어온 돈은 다 합치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 정부 지원금 받는 거 중에서도 수익금액으로 넣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건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뭐 부가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이런 거, 세액공제 해준 거, 부가세 신고할 때 세금 깎아준 거, 그런 것들을 다 여기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뒤에서 이제 사업소득 입력할 때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뺀 게 사업소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입금액을 입력해야 되는데,
그때 입력할 수익 금액이 이거랑 다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요 금액을 잘 확인하셔서 장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계 신고를 하게 되면은 요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을 적용해서 필요 경비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수익 금액이 다 조회가 되니까 추계 신고하실 분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장부를 신고하실 분들은 장부에서의 수익 금액이 이거랑 다르면은 조정 명세서 같은 걸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장부의 수익 금액하고 여기의 수익 금액이 같은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밑으로 내려보면 요 신고시 공제 참고 자료가 있는데요. 요거는 기납부세액이랑 소득공제 받는 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이거를 노트를 해서 신고할 때 일일이 입력을 해줬어야 됐는데 올해는 이게 다 조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요것도 적어놓고 금액이 맞는지 누락된 게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누락된 게 있으면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신고하러 들어갈게요. 신고는 우리는 그냥 다 무시하고 일반 신고로 가면 된다. 예, 방법만 알면 일반 신고가 제일 쉽습니다. 자, 일반 신고 들어가서 정기 신고 누르시면 되고요. 이게 이번에 새로 바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인데요. 지금 왼쪽에 보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순서죠. 앞에서 설명드린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순서대로 메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대로 하나씩 입력해 가면 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 영상에 정리해드렸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이번 영상에서는 요거 할 거예요. 요거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중에서도 사업소득을 어떻게 입력할 것인가 요 내용을 오늘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인번호 확인하고 저는 작성 중인 게 있는데 불러오고요. 작성하던 건 언제든지 이렇게 다시 불러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처음부터 다시 하려면 여기서 새로 작성하기 누르면 되고 그래서 이거 얼마든지 그냥 해보면 돼요. 여기다 막 입력하면 여기서 다 계산이 되는 하나의 계산기인 거니까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막 계산하시면 되고 뭐 신고만 안 하면 아무 상관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신고하는 것도 어차피 마지막에 신고한 것만 유효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실 분들은 막 했다가 잘못한 게 있으면 새로 작성하기 눌러서 다시 하셔도 됩니다. 저도 사실 엊그저께 첫 번째 영상 만들면서 신고를 한 상태거든요. 근데 대신에 세무대리인한테 맡겨서 세무대리인이 다 해주실 건데 나는 그냥 확인해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해보시는 분들은 제출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사업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제출한 거랑 세무대리인들이 제출한 거랑 파일이 구분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가 대충 해가지고 제출한 거랑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거랑 내용이 좀 너무 다르고 좀 이상하면은 세무조사관한테 전화도 오더라고요. 만약에 전화가 오면 제가 한 거는 그냥 연습한 거고 그 세무대리인이 한 걸로 해주세요 하면 되긴 하는데 괜히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래서 좋을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무대리인한테 맡기신 분들은 막 해보는 건 괜찮은데 제출은 하지 말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기본정보 입력하고 작성 완료. 그러면 종합소득금액 입력 화면으로 이동. 아마 지금 이런 화면이 떴을 텐데요. 요 내용은 제가 한 1분 뒤에 설명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메뉴가 이제 요거 누르면은 되게 많죠. 중간에 쭉 되게 많은데 우리는 지금 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이 사업소득 요것만 입력할 거예요. 요 전체 메뉴에 대한 설명은 요 앞에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아까 작성하다가 와가지고 그냥 넘어왔는데 사실 여러분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안 넘어올 거예요.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기본정보 입력하는 데서 새로 작성하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주민번호 누르면은 저는 이미 제출된 신고서가 있어가지고 다시 작성하겠습니까? 확인. 기존 제출하신 신고서를 불러오려면 확인. 그러면 제출한 걸 불러올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취소. 자,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작성 완료를 누르면 이제 종합소득 금액으로 메뉴가 넘어가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예. 종합소득 금액 입력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팝업이 뜨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저장한 거에서는 이거를 다 삭제해가지고 안 나온 거고 이제 다시 하면은 요게 뜨는데 요건 뭐냐면 홈택스가 알고 있는 우리의 소득이 여기 다 뜨는 거예요. 너 요런 소득 있지? 요거 다 신고해. 요렇게.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 체크해서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도 되고요. 요거 다 없애고 내 소득을 내가 직접 하나씩 입력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회되는 거를 그대로 써서 해도 되고요. 이거 다 무시하고 내가 하나하나 새로 입력해도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소득 종류가 6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사업소득이 2가지죠. 부동산 임대업하고 임대업 이외의 사업소득. 그러니까 저는 임대업도 있고 일반 사업도 있고 그래서 둘 다 체크가 된 거죠. 이거를 국세청이 어떻게 하냐면 뭐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고 부가세 신고도 했고 그러니까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체크. 이거는 연말정산 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체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나 연금소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있는 분들은 또 체크가 되어 있을 거고,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체크해서 자진납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내려보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라고 해가지고 내려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실제로 지금 사업자 등록이 6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3.3% 받은 게 있어서 이렇게 뜬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사업장의 명세, 그러니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내역을 쓰는 거야.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어떤 사업장인지 하나하나 쓰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입력을 안 해도 홈택스가 이렇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체크하고 적용하기를 누르면 이게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사업소득에. 그래서 여기서 그냥 적용하기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자동으로 나의 소득 종류 찾기로 이렇게 자동으로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사업소득 명세를 추가한 경우, 제가 지금 그렇게 했죠.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 명세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거 확인해야 돼요. 왜 그런지 이제 뒤에 보시면 압니다. 확인 누르고, 제가 아까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이 있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다고 체크가 된 거고, 이제 여기서 각 소득으로 들어가서 그 소득 내역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근데 뭐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들은 되게 간단해요. 단순한데 사업소득이 되게 복잡한 게 왜 그러냐면 요거 숫자 누르면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들어오면은 저는 지금 7가지 사업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업소득을 하나하나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해줘야 되는 게 이 사업소득을 어떻게 신고할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앞에서 공부를 잘 하고 오셨으면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뭐냐면 간편장부, 복식장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그죠? 그래서 원래는 장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장부를 안 썼을 때는 추계신고, 추정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경비율로 신고하는 거고, 장부는 원래는 복식장부로 하는 건데 좀 영세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쓸 수 있게 해줬다. 그래서 내 기장의무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추계신고를 한다면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는 나는 어떤 걸로 신고하겠다 라는 거를 여기에서 입력을 하나씩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예시로 보여드릴 게 요 사업장인데요. 요 사업장에 명세서를 입력하려면 여기서 수정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 기장 의무가 뭔지를 일단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내 기장 의무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복식부기 의무자거든요. 복식부기 의무자. 그 다음에 신고 유형은 이 사업장을 뭘로 신고할 거냐. 근데 지금 보면은 밑에 6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조정은 복식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식장부로 신고하실 분들은 자기조정, 그 다음에 외부조정은 외부조정 대상자라고 제가 그 신고 유형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외부조정 대상자가 되면 이 사업소득 신고를 사업자가 하면 안 돼요. 이건 세무대리인한테 맡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선택하는 거니까 우리가 셀프 신고할 때는 누를 일이 없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요것도 무조건 세무대리인한테 맡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체크할 일은 없죠. 그 다음에 간편장부 하시는 분들은 요거, 그 다음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복식장부로 신고한다. 이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복식장부로 신고하겠다 그러면 자기조정을 체크하시고요. 밑에는 공동사업자냐 아니냐, 뭐 비과세 농어가 부업소득 대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여기서 공동사업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아니요 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하고 문답 내용 적용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다 입력됐어요. 일단 사업자 번호랑 이런 건 다 조회가 된 거고, 이런 건 자동으로 입력이 된 거고, 소득 구분은 사업소득인데 부동산 임대업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국세청이 지금 알아서 구분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제 동업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게 있고, 동업 아니면 그냥 이걸로 하면 되고, 동업인 경우에도 주사업자는 위에 걸로 해서 이제 신고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위에 걸로 하고 동업일 때는 여기다가 공동사업자 여부를 여로 해야 되고, 이제 주사업자 외의 사업자들은 여기서 밑에 걸 선택하시면 나중에 주사업자가 사업소득 입력한 거를 가지고 입력하는 건데, 동업 관련해서는 예전에 정리한 거 링크 남겨드리고 필요하시면 다음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장의무 아까 선택했죠? 복식부기 의무자 이거 누르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유형은 자기조정, 요거 선택하면 돼요. 여기서 또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 아니다, 비과세 농가 이런 거 아니다, 소재지는 국내, 저장하기. 외부조정 대상자가 자기조정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각종 불이익이 있으니 신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외부조정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고하면 안 돼서 이런 게 뜬 거예요.
예. 근데 뭐 이렇게 해보는 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업장, 방금 입력한 이 사업장은 신고할 준비가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신고 유형의 코드가 떴잖아요. 이 11번이 복식부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른 사업장을 눌러가지고 뭐 간편장부로 하겠다. 여기 체크하고 아니요 하고 여기서 저장하기 누르면은 이제 20번으로 뜨죠. 20번은 간편장부 코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불러와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누르면 다 지울 수 있거든요. 다 지워버리고 따로 입력하셔도 돼요. 굳이 안 불러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 불러올 이유는 없어요. 불러서 하는 게 편하니까 그냥 불러서 하시는 게 좋은데 지우고 이렇게 하고 이제 작성 완료 누르면 이전으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불러오는 화면에서 그냥 꺼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업소득을 입력해야 되니까 여기서 입력하기 눌러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하나씩 입력할 수도 있어요. 사업장 명세 추가를 눌러서 사업자 번호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3.3%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 없잖아요. 그럴 때는 없음 하고 하면 되고요. 사업자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있음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확인.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인 카페고요. 요 밑에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냐 아니냐는 요 사업자 번호로 구분을 해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업인지 아닌지는 체크하면 되고, 기장 의무는 저는 복식부기 의무자고, 신고 유형은 저는 자기조정으로 하겠다. 또는 간편장부, 기준경 비율, 단순경 비율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기. 여기 보면은 기준경 비율로 신고해야 되는데 단순경 비율로 신고하면은 나중에 이제 불이익이 있다. 저는 사실 기장 의무가 복식부기 의무자고 추계 신고 시에는 기준경 비율 적용 대상인데 그냥 단순경 비율로 해보는 거는 할 수 있어요. 확인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신고하면은 나중에 안 되네. 복식부기 의무자는 단순경 비율은 선택할 수가 없네. 그러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전 원래 아니지만 해볼게요. 확인했습니다. 네. 그럼 되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장을 하나하나 쓰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여기까지 하고 작성 완료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메뉴를 보시면 사업소득의 메뉴가 있어요. 맨 위에 사업장 명세 쓰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제가 단순경 비율로 하겠다고 하니까 단순경 비율 수익금액 쓰는 게 있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사업장을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예를 들면 간편장부 대상이고 요거는 간편장부로 하겠다. 뭐 한 사업장은 간편장부로 하고 한 사업장은 복식장부로 하고 이런 것도 되거든요. 확인. 그러면 사업장이 두 개가 생겼잖아요. 근데 요거는 단순경 비율로 하겠다고 했었고 요거는 간편장부로 신고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단순경 비율도 있고 간편장부도 있고, 하나 더 한다고 하면 기장 의무, 간편장부, 신고 유형, 자기조정, 복식장부 저장하기.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조정신고라는 게 또 생기죠. 그래서 내가 입력한 게 하나씩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신고를 두 개를 입력하면 여기에, 그러니까 복식부기, 사업장이 두 개인데 둘 다 복식부기를 입력하면 요 복식부기, 조정신고 밑에서 이제 두 개를 입력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 하나만 있는데 두 개가 나오고, 뭐 간편장부로 입력할 사업장을 두 개를 입력했다 그러면 간편장부 명세 누르면 여기에 사업장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거까지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뭐 사업장 명세 추가 눌러서 사업자 번호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업자 번호 없고 업종을 눌러야 되는데 예를 들면 940909 기타 자영업, 애매한 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940909 이렇게 하고 나머지 똑같이 기장 의무, 간편장부, 뭐 간편장부로 하는 걸로 하면은 이제 여기 지금 간편장부 명세서 들어가면은 사업장이 두 개가 생기죠. 하나는 사업자 번호 있는 거, 상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자 번호 없는 거, 상호 없죠. 업종 코드만 가지고. 그래서 요거 눌러서 여기다가 밑에 쭉 입력하면은 여기에 이제 수익금액하고 필요경비가 나오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은 사업소득이 계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눌러서 쭉 입력하고 여기서 등록하기 누르면은 여기에 수익금액하고 필요경비가 입력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 빼면은 사업소득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소득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편장부는 메뉴가 있어요. 옆에 보면 두 개죠. 총 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그 다음에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요 두 개 다 입력하면 됩니다. 요 입력하는 방법은 요거 따로따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 똑같아요. 단순경 비율도 그런 식이고,
복식부기, 조정신고도 똑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조정신고로 들어오면은 좀 쓸 게 많죠. 재무상태표도 해야 되고 손익계산서도 해야 되고 합계전액시산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 하는 방법은 제가 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장부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것만 보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사업소득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요 화면에서 사업소득을 입력하러 들어오면 왼쪽에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제가 요 메뉴 지금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조정신고, 복식부기 이런 거 생기는 건 말씀드렸고, 그거 말고 우리가 안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있던 메뉴가 하나 있거든요. 요거 원천징수 명세.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3.3% 원천징수 받은 게 있으면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그 3.3% 원천징수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요건 원천세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잠깐 복습을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거래를 할 때 돈을 주면은 영수증을 받잖아요. 근데 그 거래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받은 사람이 사업자면 우리는 보통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 아니면 신용카드 결제를 해가지고 그게 그 거래의 적격 증빙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닐 때, 예를 들면 직원이라든가 그냥 인적 용역, 그러니까 일을 좀 해주고 그 대가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잖아요. 이게 꼭 직원의 형태여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럴 때 나한테 돈을 받는 그 사람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나한테 세금 계산서 같은 영수증을 끊어줄 수가 없잖아요.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도 없고 현금 영수증을 끊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럴 때는 돈을 준 사람이 돈을 줬다는 영수증 발급 같은 걸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급명세서 제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돈을 주는 사람이 돈을 줄 때 그 돈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소득세가 나오는데,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줄 때 3.3% 떼고 주는 게, 이제 사실은 3.3%는 사업소득으로 줄 때 원천징수해야 되는 세율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줄 때 3.3% 원천징수하고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니까 보통은 3.3%를 원천징수 해가지고 돈을 지급하는 입장인데, 반대로 우리가 3.3% 원천징수를 떼이고 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자 없이 어디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게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도 작년에 어디 강의 갔다가 그 강의 그거를 사업소득으로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여기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장 명세에서 아까 그 940909 기타 자영업으로 사업장 명세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내가 받은 돈을 쓰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집어넣고, 아니면 뭐 경비율로 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내 소득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거래, 그러니까 내가 돈 받은 그 건에 대한, 그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명세서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돈 받을 때 3.3% 떼었잖아요. 그걸 돌려받으려면 여기 명세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나한테 돈 준 사람 사업자 번호, 상호, 여기서 내가 원천징수 당한 그 소득세, 요건 이제 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가겠죠, 나중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 가져오기를 누르면 돼요. 누르면 지금 저도 작년에 이제 외부 활동하면서 3.3% 떼이고 받은 게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금액이 이렇게 있고 3.3% 떼인 게 이렇게 있고, 요건 제가 금액 오픈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근데 3.3%인데 지방소득세는 따로 해야 되니까 3%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금액이 3%만 떼인 걸로 여기 나와 있고,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선택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제가 원천징수 당한 세금이 여기 나오고, 요 금액이 여기 더해지죠. 요거 작성 완료 누르면 더해지겠죠? 네, 이렇게 더해지죠. 그래서 기납부세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3% 떼인 거, 또는 기타 소득으로 떼이면 8.8% 떼이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그게 종합과세 소득으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입력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 하나가, 제가 아까 이거 불러오기 하니까 2개였잖아요. 이 국세청이, 저는 이거는 잘하는 것도 많은데 정말 잘못하고 있고 반드시 다시 고쳐야 되는 게 이 간이지급명세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그냥 한 건이거든요. 한 건인데 원래는 이런 거 없었는데 이제 근로장려금 빨리 주겠다고 뭐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이제 2번을 신고한 거죠, 저한테 돈 준 회사에서. 근데 이거는 한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2건이 나왔지만 둘 중에 하나만 넣으면 돼요. 여기 위에 주의해서 써있죠? 전체 내역이 조회되므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이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간이지급명세서, 이게 간이지급명세서로 온 거거든요. 내역간 기납부세액을 중복 적용하면 안 된다. 이거 이게 하나만 보여주던가, 아니면 이건 진짜 없어져야 될 제도, 간이지급명세서. 이건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 원천징수세액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삭제하고 직접 입력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원천징수 의무자 사업자번호 넣고 금액 넣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이거는 굳이 그렇게 직접 입력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쪽 상대방에서 나한테 준 돈을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지급명세서 제출을 했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조회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각 사업장의 사업장 명세서를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소득을 뭘로 계산하겠다, 뭐 단순경 비율로 계산하겠다, 간편장으로 계산하겠다, 복식장부로 계산하겠다 이런 거를 이제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각각에 들어가서 단순경 비율로 사업소득을 계산하고 간편장부로 계산하고 복식장부로 계산하고 요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제가 그런 정리를 저희 카페에 오시면 그냥 글 아무거나 누르면 제 밑에 링크를 남겨놓을 건데요. 저희 카페에 오시면 밑에 총정리가 있어요. 요거 링크 제가 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여기로 오셔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는 세금 4-1-A번에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은 지금 요렇게 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지금까지 요런 식으로 정리했거든요. 근데 요거 구성을 조금 바꿀 거예요. 이번에 2025년에 바뀐 걸로. 그래서 구성은 바꿀 건데 소득금액 입력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간편장부, 복식장부, 단순경비, 기준경비 해가지고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 해당되는 거 이렇게 눌러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